세계의 모든 국가는 한국이 보이는 훌륭한 방역체제를 따라야 한다 라는 주장은 과연 옳은 것일까? 한국 관찰자의 스즈오키 타카시가 이 실태를 밝힌다. 이것은 지난 11일 일본의 데일리 신초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한국 관찰자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부터 이상하지만 어떤 괴논리를 펼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의 방역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이 그것에서 얻은 경험을 일본이 공유받아 앞으로의 대응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한국의 언론에서는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던 일본이 이제 와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다 라는 기사를 쏟아냈다. 아베가 실질적으로 중점을 둔 사항은 대구에서 발생한 의료 붕괴인데 그것은 쏙 빼놓고 왜곡한 것이다. 한국은 거짓말이라도 큰 소리로 말하면 진실이 되는 국가이다.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의료 붕괴도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이라도 큰 소리로 말하면 진실이 된다. 제 기억으로는 일본에 이런 격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착각이겠죠? 아무튼 한국에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세계의 모든 언론에서도 모르고 있는 한국의 의료 붕괴를 일본 혼자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참된 언론인의 자세이긴 하지만 아무리 파헤쳐도 그들이 바라는 진실은 나오지 않을 텐데 참 고생도 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이네요. 애초에 목적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거짓 정보를 전달해서 혐한을 조장하는 것이니까 실제로는 아무런 시간 낭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일단 기사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량의 검사를 진행한 것이 훌륭한 대응이라 주장한다. 실제로 수많은 국가들에서도 이를 높게 평가한다. 그런데 이것은 큰 오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한국은 그저 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대량의 검사를 진행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누적 검사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쓸데없는 검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자랑하는 한국의 상황은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괴이하다 싶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한다. 당연히 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으니까 대량의 검사를 하죠. 한국에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를 시행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수많은 국가들에서 한국의 대량 검사가 대단하다고 치켜세웠을 뿐인데요. 혼자서 인과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는 일본 언론을 보니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일본의 종특인가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다음의 기사를 보면 일본에서는 이미 전문가들조차 일본의 소극적인 검사가 방역 실패를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일본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모미 시게루 부자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일본의 확진자 수에 비해서 실제 감염자 수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10배일지 15배일지 20배일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 라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검사를 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정책에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기 원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요. C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이 생겼다며 일본의 위생의식을 따라하고 있기에 이탈리아도 점점 위기에서 극복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 문화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일본 요리가 현 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하여 전 세계로 뻗어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해마다 증가하는 병원체의 등장으로 인간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과학은 근본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답니다. 건강의 보조에는 훌륭한 기여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때문에 요즘 세계인들은 식사와 생활 양식을 통해 저항력을 높이고 자기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에 가장 각광받는 것이 일본의 음식이라 주장하고 있죠. 정부가 방역 능력을 강화하여 현 위기에 대응하는 것보다 국민이 알아서 위생을 청결히 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와 정확히 들어맞는 주장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타국가에서 집중 조명받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은 자국 내에서 별 희한한 것까지 우수하다는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일본의 바람과는 다르게 세계의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소식에 충격을 넘어선 경멸과 조롱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의 하루 판정자 수가 15명으로 나와 이제 도쿄에서의 증가 추이가 감소하고 있다며 기뻐하는 보도를 내보냈었는데요. 이 보도를 내보낸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명단에서 111명이 누락되었다는 정정 보도가 나갔습니다. 즉 도쿄에서만 하루에 1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네티즌들은 126명이 확진자라고 그럼 126명을 검사했나 보네 라며 조롱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약과에 불과한데요.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서 전한 바에 따르면 최근 일본 여자 중고생의 임신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에게 시간이 남아도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일부 제보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 중고생 상담 건수의 대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일로 인한 상담이라는 주장도 나와 일본 사회에서는 물론이고 이 소식을 접한 세계의 수많은 네티즌들은 경악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에서만 판타지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니 말이죠. 또한 현재 일본에서는 스스로를 자경단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판정자의 자택에 전화하여 협박하고 집 주소를 인터넷상에 노출하는 등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변 상점도 압박하여 완치된 가족들마저 상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요. 이것에 더해 현 시국에서 휴점을 하지 않고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점에 대해서는 문 앞에 대잡으로 붙이며 영업을 하지 말라 협박하고 트위터에 상점 사진을 올려 불매운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일본인 것 치고는 너무나도 미개하다는 평가가 세계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정신승리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폰 방송에서는 현재 세계가 평가를 바꾸었다. 일본이 스일구 억제에 성공하고 있다고 라는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일본은 확진자 수도 사망자 수도 모두 주요 선진국 중 낮은 편이다. 일본 정부의 대응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받고 있긴 하지만 인구당 사망률만 보더라도 영국은 일본의 100배이고 미국은 일본의 44배로서 일본이 월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이 PCR 검사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에 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감염될 수도 있다. 이 주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소름돋는 사고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감염은 당국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에도 그것을 핑계로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된 방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위험성을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위험성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국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희생양으로 생각되게끔 세뇌하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애초에 영국과 미국보다 검사 수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스일구로 인한 사망자 수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원인 미상의 사망자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뻔뻔하게도 영국과 미국보다도 상황이 낫다고 말하며 자국민들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 서구권 사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이 100년 전부터 자랑했던 공중위생의 레벨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역시 현실을 제대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국민 마스크 착용을 장려할 때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반인도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면 정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사람이 착용하지 못하게 되어 의료 붕괴가 일어난다고 경고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경고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성공해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한국에서 미국에게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이 긴급하게 한국으로부터 마스크를 실어갔고 미국의 의료 현장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인구 500만도 채 안되는 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무려 1억 2천만 장의 마스크를 수입하겠다 밝혔는데요. 아일랜드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 행정부의 폴피드 최고 책임자는 아일랜드는 현재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매주 900만 장의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1억 2천만 장의 마스크를 확보하였다. 이것은 모두 한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가능케 되었으며 지금은 수주에 걸친 수송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죠. 원래 아일랜드는 중국으로부터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대부분의 물자가 최소 20%는 기준 미달이었던 것이 밝혀져 크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물자를 한국으로부터 공급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물자는 중국에 비해 일순간 대량 수급은 불가능하지만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모든 물량은 한국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일본이 경고했던 한국의 마스크 대란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경고를 한 일본에서 심각한 마스크 공급난이 발생했는데요. 아베노 마스크라고 내놓은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도 없었을 뿐더러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기에 그 사태의 심각성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죠.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일랜드마저 손절했던 중국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뉴스위크에서 보도한 기사를 통해 그 현실을 알 수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의료 종사자를 지키는 마스크나 방호복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만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1개월에 200만 매의 마스크를 일본 내에서 자체 생산하도록 준비하겠다 말했지만 일본 의사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당장 1개월에 3천만 매의 마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금 일본은 그토록 경멸했던 중국에게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죠.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는 의료 종사자들로 하여금 일회용 마스크를 살균하여 재사용하도록 지시할 만큼 열악한 의료 환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참혹한 현실에 개탄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중국의 BYD와 연계하여 1억 매의 마스크를 공급받기로 했고 기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각하게 높일 것이라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한 논리로 무장하여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올린 다음의 기사에서는 포스트 C19의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중국도 미국도 아닌 일본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볼 때 1차 대전이 발생한 직후에는 소련이라는 국가가 등장하여 빈곤층을 구제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체제는 세계를 휩쓸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미국이 마셜 플랜을 통하여 경제난에 허덕이던 유럽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 원조를 했고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의 구원자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이번 C19 사태도 전 세계에 큰 타격을 주었기에 이것이 모두 수습된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구조 질서적 측면에서 상당히 변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중국은 이를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도 많은 의료 지원을 세계 각국에 함으로써 포스트 C19 시대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중국은 이번 사건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의료지원 역시 부실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에 대한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하여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기존의 최강자였던 미국은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은 포스트 C19 시대에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그 이외의 세계가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에는 일본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올라있다. 일본이 유럽연합과 연계하여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일본과 유럽연합은 2018년 경제동반자협정 EPA를 체결하였기에 추후의 경제를 주도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학자인 이스라엘의 유발 노아 하라리는 2달 전 C19가 전 세계의 질서를 바꿀 것이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포스트 C19의 균형은 지금과 다를 것이라는 이 언론의 기사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긴 한데요. 그 주도권을 잡는 것이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가 빈약한 것을 넘어 억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 체계를 보임으로써 세계의 방역을 이끌고 있는 한국이 이후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하라리의 주장이 훨씬 신빙성 있게 들리는데요.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센 국가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발상도 우습고 유럽에 이미 수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 한국은 애써 무시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허우적대고 있는 자신들이 유럽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역시 시대의 흐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신들의 수준을 만천하에 알리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일본의 현대비즈니스에서 내보낸 기사를 보면 일본이 기껏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아비간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한 방송에 출연한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일본에서 아비간의 안정성 데이터는 상당히 갖추어져 있고 효과 데이터도 꽤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큰 목표를 가진 일본에게 있어 아비간의 상용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은 아비간에 지나친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그가 과학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가 아비간의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말하는 것의 근거는 일본에서 진행했던 관찰 연구의 결과입니다.
전후 비교 연구를 하여 일본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아비간을 투여하고 증상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죠. 약 투입 전에 비해 약 투입 후 증상이 개선되었다면 투입한 약에 효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서 얼핏 보면 타당한 추론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이미 관찰하는 시점부터 이 약을 투여하면 증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고 시작하기에 이외 모든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속단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증상이 호전되었을 때 이것을 이끈 것이 그 약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후 비교 연구 방식은 학계에서 미리 답을 정해놓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는 비판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는 연구 방식은 랜덤화 비교 시험 RCT라고 하는데요. 전후 비교 연구와 동일하지만 투여하는 약을 진짜 약과 가짜 약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1군의 환자들에게는 진짜 약을 투여하고 2군의 환자들에게는 가짜 약을 투여하는 것인데요. 환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약의 효능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아비간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RCT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진행해 본 바 어떤 약을 투여하든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비간이 C19에 대하여 유효한 치료약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결과는 무시한 채 그저 자신들이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비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의약품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일본의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앞으로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은 일 하나를 처리하는 데에도 수많은 절차를 걸쳐 신중하게 결정하는 일본의 방식을 본받게 될 것이다. 세계의 일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헛소리가 당당하게 기사로 나오는 국가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정신승리를 하며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걸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